자, 수업을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뒷장에 제가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즉, 시료 속에 글리신과 같은 유기질소 화합물이 있다면 산소 소비는 유기물 분해에 의해서도 일어나지만 질산화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그죠? 유기물 1번 일어나지만 질산화. 그죠? 그 글리신이 분해돼서 NH3가 나와서 이게 NO2, NO3로 가는 질산화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이때 다 산소 소비하잖아요. 그죠? 두 산소 소비는 같은 산소 소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유기물에 의한 산소 소비를 1단계 BOD, 탄소 BOD, 질소 화합물에 의한 산소 소비를 2단계 BOD, 질소 BOD, CBOD, MBOD라고 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BOD는 여기서 언급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 우리가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우리가 실험실에서 얘기하고, 우리가 법규상으로 얘기하는 BOD, 1단계 BOD이다. 당연히 2단계 BOD가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일어나고 그 기간은 실험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통 7에서 8일 전후이다. 그래서 BOD는 반드시 5일, BOD 5일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안 됩니다. 질소 BOD가 나타나는 게 보통 7에서 8일 전후, 보통 이 정도 돼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BOD 분석 중 질산화가 일어나면 BOD 수치의 과대평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5일 산소 소비량을 기준으로 한다. 그죠? 질산화가 일어나면 산소를 더 소비했잖아요. 그러면은 유기물 양이 더 많다고 측정이 되겠죠. 즉 유기물 양이 많다고 하는 거는 BOD가 큰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오염물질의 오염도가 더 높다고 과대평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과대평가. 그죠? 그러니까 질산화는 질산화가 일어나지 않게끔 5일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BOD5는 최종 산소 요구량, BOD-U, BOD 얼티메이트죠. 최종 BOD의 보통 60에서 70% 정도이다. 배수 1.5를 K라는 개수로 표현하기도 한다. BOD-U는 1.5 곱하기 BOD5. 전체 BOD는 BOD5 1.5 곱하면 거의 얼추 비슷하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봅시다. 이게 교과서마다도 약간 차이가 있지만 아까 질소 BOD가 일어나는 요 단계를 우리가 7에서 8일 정도라고 했죠. 이 정도로 했습니다. 얘는 나이트로피케이션, 질산화가 일어나는 게 일반적으로 5일에서 8일 정도라고 하네요. 발목 비슷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5일까지 되는 BOD, 탄소 BOD, 질소 BOD. 자, 이 양만큼이 질산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수시로 공정시험이나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요까지. 아이고, 까마니까 또 안 보여. 요까지입니다. 이거는 질산화고요. 그죠? 질소를 산화시키는데 소비되는 산소량. 우리는 유기물을 산화시키는데 필요한 산소 소비량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이 BOD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겠죠? 이 BOD는 아마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BOD가요, 따지면은 미생물의 밥으로도 작용을 해요. 먹이. 너무 없으면 미생물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오염물질이, 그죠? 미생물 갖다가 생물학적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FMB라 그래가지고 나중에도 미생물의 먹이로서 우리가 산출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 BOD 값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게 3학년, 4학년 때도 계속 나올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BOD를 보면은 BOD 잔존이 있고요. BOD 소비가 있습니다. BOD가 잔존하느냐, BOD가 소비하느냐. 아주 단순하게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BOD가 잔존한다. 이만큼 있다가 샥 줄어드는 게 되겠죠. 그죠? BOD가 소비된다. 이렇게 했다가 소비량이 쭉 늘어나게 되는 경우. 그죠? 뭐 이런 약간의 반대 개념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 BOD 잔존. 유기물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분해되고 그 잔존량이 점점점 작아진다. 잔존량이 점점점 작아진다. 이게 뭐 타임이 되겠네요. 그죠? BOD 점점 작아지죠. 시간에 따라서 잔존되는 양이 점점 작아집니다.
자, 요 그래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경과에 따라 농도가 낮아지는 형태죠. 예를 들면 하천에서 자정작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정작용이 일어나면, 그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자정작용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있던 BOD가 점점 오염물질이 유기물 양이 점점 작아지는 이런 형태를 보이겠죠. 그죠? 자정작용 같은 경우. 자, 그러면 일단 BOD 소비. 유기물의 양을 정량하는 지표로서 20도씨 5일간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소비된 산소. 이건 똑같이 타임이 있을 거고요. 여기도 BOD. 자, 20도씨 5일간, 즉 실험실에서, 즉 시간이 정해졌을 때 일정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면은 시간 경과에 따라 농도가 높아지는 형태예요. 그죠? BOD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일 BOD보다는 20일 BOD가 더 높죠. 1.5배 높다 그랬죠. 시간에 따라서 BOD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 소비되는 거. 시간이 갈수록 소비된 산소량은 많아진다. 당연한 거죠. 산소가 소비되다 하면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소비된다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증가한다. 잔존하는 건 점점 낮아지고. 왜 낮아져요? 자정작용 생각하시면 돼요. 왜 소비가 되는 게 점점 증가해요? 5일 BOD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20 BOD가 더 높아진다. 그죠?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 이게 근데 산출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 식이 두 개가 주어질 건데 어쩔 때 잔존식을 쓰고 어떨 때 소비식을 쓰는지 요거를 구분하는 게 조금 중요하거든요. 일정 기간, BOD5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면은 소비식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알아요. 자, 부담 갖지 마시고 문제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1차 반응식. 자, 1차 반응식에 따른다 그랬는데 1차 반응식이 뭔지 볼게요. 자, BOD 잔존식은 일정 시간 경과 후 1차 반응에 따라 분해되고 남은 유기물의 양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분해되고 남은 것. 즉 C2, C1이 C2가 있습니다. C1이 최초 있었고 C2가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K는 반응 속도 상수고 시간 얼마만큼 일정 시간을 넣어준 다음에 최초에서 얼마만큼 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1차 반응식, 즉 C2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C2로 정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C2는 C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KT. 이거를 C2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거고, 이게 C2가 뭡니까?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BOD죠. 남아있는 BOD입니다. BOD T. 그대로 온 거예요. C1은 초기에 있던 거잖아요. 초기 BOD. 그리고 2의 마이너스 KT는, 다시 자연대수보다 상용대수로 우리가 10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자연대수로 쓰라고 문제에서 주면은 이렇게 써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상용대수로 씁니다. 10을. 자, 요게 BOD의 잔존식이에요. 잔존식. 남아있는 거. 그죠? BOD 공식의 반응 속도 상수 K는 자연대수보다는 상용대수 기준으로 하고 상용대수로 다시 정리하고 초기 유기물 농도를 BOD 초기 T시간이 지난 후에 BOD 농도를 BOD T로 표현해서 다시 정리한다. 요 얘기를 다시 한 거죠. 자정작용에 의해 분해되고 남은 유기물의 양을 계산할 때 사용을 한다. 너무 지금 헷갈려 하지 마세요. 문제 풀면 금방 압니다. 자, 그 다음에 BOD 소비식이에요. 잔존식, 소비식 있다 그랬습니다. 잔존하고 소비 어떻게 보면 반대죠. 잔존은 자정작용 같은 거 생각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소비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요. BOD5, BOD21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죠. 그것만 딱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소비된 유기물은 뭡니까? 유기물 총량에서 잔존된 거를 뺀 거죠. 그죠? 그만큼 소비된 거니까. 자, 그럼 BODT는 BODU 총량입니다. 잔존. 위에서 잔존 우리 나왔잖아요. 그죠? BOD 초기에 10의 마이너스 KT. 근데 BOD 여기에서가 초기지. 자, 이 소비되는 거로 가면 BOD 전체에서 이렇게 간 거죠. BOD 초기가 전체로 써주면 되는 거죠. 요 위에서만 초기인 거예요. 밑으로 가면은, 자, BODU에 10의 마이너스 KT.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BODU로 묶어버리면. 소비된 BODT. 소비 BOD는 BODU. 가로치고 1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KT. 요 공식이 되겠습니다. 약간 다르죠? 요 개념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BOD 분석은 미생물에 의해 소비된 유기물의 양을 찾는 실험이다. 계산식으로 나타내는 BOD 소비식이다. 그죠? 소비된 유기물의 양은 유기물 총량에서 T시간이 지나서 남아있는 유기물의 양을 빼주면 T시간 동안 소비된 유기물의 양으로 표현된다. 자, 실험실에서 오일 BOD를 최종 BOD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공식이다. 즉, 일정 시간이 주어지면 BOD 소비식을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은 한 방에 알 수 있어요. 자, 하천 상류 지점에서의 BOD가 25ppm이다. 하류로 3일 동안 유화했을 때 하류 지점의 BOD 농도는 무엇인가? 자, 하천에서 하류로 내려갔습니다. 이거 뭐예요? 자정작용 같은 걸 물어보는 거네요. 상황이 이렇게 크게 하면 문제가 풀리겠지. 자, 하천 상류 지점에서 BOD가 25다. 하루로 3일 동안 유화했을 때 하루 지점의 BOD 농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3일이라는 시간 동안 1번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뭐가 된 겁니까, 여러분? 자정작용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BOD 잔존식이 되겠습니다. BOD T는 아까 초기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KT였죠. 이건 뭡니까? 초기 BOD 몇이에요? 25네.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타산소 개수 마이너스 0.1 곱하기 시간은 몇이에요? 3일이죠. 자, 풀면 어떻게 됩니까? 12.3ppm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 거예요. 2번. 하천의 유속이 20m/min이고 상류의 BOD 농도가 150이다. 하류로 50km 유화했을 때 하류 지점의 BOD 농도. 자, 이것도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샹샹샹샹샹샹 흘러 내려온 겁니다. 자정작용에 의해서 BOD가 잔존이 돼 있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소비되고 남은 것들. 자, 그럼 BOD 잔존식을 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네. 자, 다시 읽어볼게요. 하천의 유속이 20이고 상류의 BOD가 150이다. 하루로 50kg를 유화했는데 하루의 BOD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탈산소 개수는 있습니다. K는 있는데 뭐가?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그죠? 하루로 50km 유화했는데 얼마 며칠 동안 유화를 했는지 몰라요. 위에 건 3일이었는데 여기는 며칠인지를 일단 구해볼게요. 2번. 유화 시간을 먼저 구해봅시다. 시간. 데이. 몇인지 모르니까 볼게요. 자, 일단 속도는 잠깐만. 시간보다 거리죠? 그죠? 시간보다 거리. T. 우리는 T를 물어볼 거니까. T는 또 뭐는 L. L이 잠깐만 자꾸 이렇게 써지네. 그죠? 우리는 요걸로 시간을 몰라. 시간은 T는 자 50km를 유화했습니다. 그죠? 50km L만큼 했어요. V 뭡니까? 20m per 민으로 갔습니다. 그죠? 자 요거잖아요. 단위 환산 해줄게요. 1000m 1km 1데이 1440민 이거는 1.74 데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겠습니다. BOD T는 똑같이 잔존식이에요. 초기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KT였습니다. 이거는 초기 BOD 몇이라고 그랬습니까? 150이었어요. 여기 10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0.12
0.12라고 주어졌고요. 시간 우리 구했죠? 뭡니까? 요놈 일로 올게요. 6.74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92.75 ppm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쉬운 거예요. 자, 3번. 최종 BOD가 400 ppm이다. 그죠? 근데 시료의 BOD5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뭐 별거 없죠. BOD5 그냥 바로 구한 겁니다. 실험실에서 BOD5 구할 때 뭐였습니까? 소비식을 쓰라고 했죠. 소비식. 소비식을 쓸 수 있는 아주 스탠다드한 문제입니다. 자, BOD T는 소비식 먼저 써볼게요. BOD. BOD T는 뭔가요? BOD 전체 얼티메이트 그죠? U 1-10에 마이너스 KT 자, 이거였습니다. 그죠? 자, BOD T를 몰라요. BOD 5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최종 BOD U가 400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거 400 곱하기 1-10에 마이너스 KT였습니다. 그죠? 자, 이거 네, 그냥 써버렸네. 자, 1-10에 K값 0.1이죠? 마이너스 0.1 곱하기 며칠입니까, 여러분? 5일이에요. BOD5를 구하는 거잖아요. BOD5를 구해서 요 5 그대로 썼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나면 몇 나와요? 273.1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 다음 4번 20도씨에서 8일간 실험한 어떤 폐수의 BOD가 200이었다. 이 시료의 5일 BOD는 얼마인가? 20도씨에서 8일 동안 실험한 폐수의 BOD가 200이었어요. 5일 동안 실험한 BOD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소비식 쓰죠? 근데 최종 BOD를 모르죠? 이걸로 봤을 때. 자, 이 정보로 최종 BOD를 구한 다음에 BOD5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요 정보로 BOD U 구할 수 있습니다. BOD U만 있으면 이거 공식 넣어서 구할 수 있잖아요. 자, 4번. 자, 봅시다. 먼저 BOD U를 구한다. 그럼 바로 BOD5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BOD T는 BOD U에 1-10의 KT였죠. 자,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BOD U는 뭔가요? U는 요거 넘어가면은 1-10의 KT분의 BOD T가 되겠죠. 이건 뭔가요? 1-10의 -0.15 곱하기 8일 동안은 정보 갖다 쓰는 겁니다, 여러분. 8일 동안 한 BOD가 200이었어요. BOD T가. 그죠? 이거는 뭐냐? 213.47 ppm입니다. 자, 이거 8일이에요, 8일. 그죠? 8일 동안 쓸 겁니다. 똑같이. 자, 그래서 마지막에 BOD5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213.47 곱하기 1-10에 -0.25 곱하기 5일 175.5 ppm이 됐습니다. 그죠? 요걸 구하는 거잖아요. 요게 몰라가지고 이렇게 구한 거고요. 그죠? 어렵지 않죠? 자, 이게 시간 관계상 제가 마지막에 조금 빨리 했네요. 한 번씩 잘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OD 한 번씩 꼭 복습